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의과대학 학생들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면서 단체 행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응시 대상자 3천여 명 가운데 시험을 접수한 학생은 전체 14%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설문조사에선 70%가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은 80%가 단체 행동 지속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른 대학으로도 퍼져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비행기 날아가고 버스 떠나는데 어째요 이거? 어르고 달래서 시험 연기해줘도 싫다 하더니 이제 와서 굳이 해달라 떼쓰는 건가요? 인성공부, 세상 공부 좀 더 하고 1년 뒤에 의사 되는 건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영찬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윤 의원이 카카오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선제 조치에 나선 셈인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언론 통제이자 포털 탄압이라면서 이틀째 공세 이어갔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도중에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잡히며 논란이 일었죠. 윤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에 뜬 것을 알고 자신의 보좌진에게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낙연 대표 연설 기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든 뉴스 편집은 100% 인공지능이 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더니 이러니 내로남부 소리를 듣는 거죠. 180석 민심의 무게만큼 도덕성도 한층 더 무거워져 하는 거 아닌가요?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전 대표가 과연 뉴스 편집을 AI가 전담하면 뉴스의 정립성은 괜찮은 걸까?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불과 5달 만에 11억 원이 껑충 뛰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선관위가 조 의원 측에 소명을 요구했는데요. 조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해명은 실수였죠. 이게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당시에 재산이 18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 재산에는 무려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이 증가한 건데요.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혼자 서류를 준비했으며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용 및 체납 내역, 정가 기록 등 30종 서류를 발급받는데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최고 의원직 상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한두 푼도 아니고 11억 원을 까먹어요? 아 참, 저도 실수로 까먹고 있던 11만 원이라도 좀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11억도 까먹는 기억력으로 정치는 잘 할 수 있으려나. 뭐라고시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강공원에 카페나 술집들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에 2시부터 통제를 결정했으나 저녁 낮을 반포 한강공원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각자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테이블마다 사람이 가득했고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서 쉬거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곳곳에 3, 4, 5 모여서 음주를 즐기는 모습도 여전했고요. 대부분 답답함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였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또 개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마포구 경의선 숲길공원, 속칭 연트럴파크에는 여전히 길맥족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술집을 닫자 한강변으로, 한강공원 단속이 시작되자 또 다른 공원으로 인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일종인 셈이죠. 3단계 해서 다 같이 망해봐야 정신 차리렵니까? 그동안 당신들이 감염되지 않고 안전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어서입니다.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면요, 한강공원에다가 냄새 좀 팍팍 나는 거름을 좀 어떨까요? 뭐 냄새라도 나야 말을 좀 들으려나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범죄 혐의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 디지털 교도소가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드러나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 누리집의 성착취물 구매자로 신상에 공개된 최정옥 가톨릭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를 통해 2달여 만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죽을 준비해, 죽어 제발, 이런 저주와 욕설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았습니다. 10분에 한 번꼴로 모르는 이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학회에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강의 중단까지 오겠습니다. 치료했던 환자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면서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울분장애와 우울증을 시달렸다면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가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현실에서 대응해서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게 이 누리집의 개설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다면 정당성 유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도대체 근데 저 운영자한테 남을 심판할 권한을 누가 준 겁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잘못돼도 괜찮다는 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범죄일 뿐입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서 사적 응징이라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사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